더루필과 함께하는 이거 물어봐도 되나? 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섬입니다. 박수를 다 이길 치고 박아. 약간 그 탬버린 치는 원숭이처럼. 저희 그 운동 저 지금 오늘 운동 빠지고서 녹화한 건데 빨리 말씀해 주셔야죠. 저는 앞으로 운동을 할 예정이란 말이죠. 자, 지난 편에 설명드렸던 네. 운동과 활성산소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운동을 하면 산소 호흡량도 많고 운동을 하면 편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몸이 힘이 들죠. 그럼 우리 몸 입장에서는 스트레스예요, 운동은. 그렇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급격히 늘어나요. 그럼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 그 지난 편에 말씀드렸잖아요. 활성산소가 왜 안 좋은지. 네. 그런데 왜 운동이 몸에 좋으냐? 그건 어디에 이제 그 비밀이 있는 거냐면, 자, 제 손을 잘 보세요. 운동을 하는 동안에 활성산소가 마구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동안 우리 몸에서 이걸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도 활성화가 같이 돼요. 당연하잖아요. 너무 올라가면 안 좋으니까. 우리 방어 시스템이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운동을 적절하게 30분에서 1시간 하잖아요? 요까지 생겨요. 그럼 그 이후에 이 활성화된 시스템은 더 올라가요, 이렇게. 더 올라가면서 이 상태를 정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거의 하루를 유지시켜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만들어진 활성산소는 이미 잡혔어요. 그쵸? 그 상태에서 얘는 더 올라갔어요. 일시적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러면 운동을 1시간 했다고 쳤을 때 운동을 하지 않은 나머지 시간도 우리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그 다음날부터는 떨어지죠, 이게 이렇게. 줄어들죠. 그래서 운동은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올라가는 시스템의 정확한 명칭이 혹시 있을까요? 그냥 항산화 시스템인데, 대표적인 게 SOD라는 게 있고, 글루타치온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 시스템, 방어 시스템이 우리 몸에 있어요. 근데,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이러한 방어 시스템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을 5시간 했어요. 우리 보통 운동을 직업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장시간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못 잡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특히나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는 운동선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노화가 관리를 잘 못하시면 빨리 진행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주변에 운동선수분들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드셨을 때 그렇게 동안을 유지하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물론 운동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운동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매일 적당히 해야 돼요. 매일 적당히요? 그렇죠. 매일 하는 그러니까 거죠. 매일 할수록 좋아요. 이게 보통 모든 보건기구들에서 권하는 건 매일, 매일이에요. 매일. 주 5일이에요, 보통. 저는 주 3회로 알고 있었는데, 주 3회 30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비밀은 알았죠, 이제. 네네. 왜 그런지. 네. 그러니까 적정량을 운동했을 때는 그거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니까 오히려 그 이후에 시간들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방어막을 하나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운동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까지 넘어가는 그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그건 다른 운동의 거예요? 강도에 따라 강도에 다르고, 저거에 따라 다르니까. 다르고. 정확한 얘기는 못하지만, 몸이 느낄 때 우리가 정말 할 정도의 운동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권치는 않고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이 좋지 않을까. 그 대신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가는 쪽이 전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 정확한 데이터는 개인마다 다르고요. 개개인마다 측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했잖아요. 적절하게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도 과하면 안 됩니다. 꾸준히 운동하세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들었던 그런 멘트들을 잘 보면 그 안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숨 쉬고 스트레스 받으면 저 내일 올라가요? 하는 거 아니에요? 운동은 아니고 활성산소만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기에. 그러니까 그런가? 옛날 어른들 말씀 틀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네. 노래 참아야겠다. 저는 막 하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홀딩하고 있는데 더 스트레스가. 이걸 갖고 있는 게 더 스트레스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저절로 나온대요. 한숨?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나온다고 그래.
원장님이 그랬어. 교감신경이 올라가면 부교감신경이 한숨을 내쉬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 설명 네, 그 밸런스를 맞추기에 몸이 그게 하라고 하는 거야. 노을님 해세요 했는데 조금 줄일 필요가 있겠네. 그 정도는 해도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지난 시간에 나연님이 물어봤던 네. 항산화제들, 뭐 코엔자임 Q10 얘기도 하셨고 비타민 C 얘기도 하셨고 네. 글루타치온 얘기도 하셨는데 네. 일단 중요한 건 항산화제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맞아. 대표적으로는 뭐 비타민 중에서는 뭐가 있겠어요? 비타민 C, 비타민 E, 그다음에 뭐 베타카로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항산화제고요. 미네랄 중에서는 아까 얘기하셨던 셀레늄이 대표주자죠. 셀레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비타민은 직접 항산화제로서 자극을 해요. 역할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셨던 셀레늄 같은 경우는 그 스스로가 항산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셀레늄은 뭘 도와주는 줄 아세요? 암세포를 키우는 걸 좋아하나요? 그게 저 셀레늄 먹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세요, 노을님? 아니요, 간. 간 50% 정답이에요. 간만 알고 있습니다. 간에서 정확하게 하여튼 뭐 그거를 그 항산화제를 뿜어내기 위해 그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셀레늄이? 셀레늄이 글루타치온을 조정하는 거예요. 맞아. 뭐 이런 관계가 있어요. 둘의 그러니까 관계가. 셀레늄을 열심히 먹는다는 거는 내 몸에 있는 글루타치온을 조절하고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네랄 중에서는 대부분 항산화제들을 만드는 데 도와주거나 조절하는 데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네랄들은.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신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거. 파이토케미칼. 그 파이토케미칼의 대표적인 거 뭐 있을까요? 뭐, 시인님 뭐가 있을까요? 파이토케미칼의 항산화제로서 대표적으로 들어보시는 거. 뭐가 있을까요? 빨리. 파이토케미칼? 네. 저 케미칼, 하나 케미칼밖에 모르겠는데. 파이토케미칼. 일단, 왜냐면 시인님 너무 많이 하니까. 저 크립토커런시밖에 모릅니다. 뭐라고요? 크립토커런시. 그게 뭐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크립토커런시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뭐예요? 비트코인 그 크립토. 안에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건 뭐냐면 자연 성분에서 유래한 항산화 성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토마토에 그거 빨간색. 빨간색 뭐? 색소. 뭐라고요? 색소예요, 색소. 색소. 깜짝이야. 색소. 왜 그러시나 했네. 그래서 실제로 난 색소라고 들었는데? 징그러. 일단 그래서 좀 들어봅시다. 자, 집중.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얘기하신 색소와 연관성이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거는 정의를 하면 채소나 과일들이 햇빛을 받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요. 광합성. 정말 방송 참 많이 광합성. 하면서 나연님이 저런 대답을 할 거라고는 나연님도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고 과일도 햇빛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바르는 것처럼 본인들도 보호를 해야 된다고요. 저는 과일 본인을 보호한다라고는 한 번도 생각 못 저도요. 그 햇빛 그 식물의 밥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광합성하고는 다른 개념이고 너무 떼약볕이 쬐면은 그 손상이 안 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는 것이 색소예요. 그걸 파이토케미칼이라고. 그러니까 채소나 과일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보호 항산화 물질이 파이토케미칼이고 토마토는 빨간색으로 익잖아요. 그래요. 여름이 넘어가면서 그거는 이제 라이코펜이라고 해요. 라이코펜. 들어본 것 같아요. 라이코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양파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거 뭐가 있어요? 양파. 퀘르세틴. 보통 퀄세틴이라고도 하고 퀘르세틴이라고도 하는데 퀄세틴 성분이 있고 포도에는 뭐가 있어요? 포도 무슨 색깔이에요? 보라색. 그 보라색에는 안토시아닌도 있고 그 다음에 눈에 좋은.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도 있고
그 다음에 커피 같은 데는 뭐가 있어요? 브라운색. 그 콜리페놀? 폴리페놀. 폴리페놀. 저번에 배웠잖아요. 맞아요. 폴리페놀이 저는 있고. 그좀 타율 좋죠. 좀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한 과일이나 채소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색소예요. 색소. 그래서 이런 걸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건데 이 파이토케미칼을 우리가 먹는다는 거는 그런 채소가 만든 자기를 보호하려는 성분을 우리가 가져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도움이 돼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거 이해하셨죠? 네네. 이제 글루타치온이 남았어요. 네.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 만드는 성분이에요. 만드는 성분.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만들어낸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만들어요? 그 글루타치온이 부족해지는 거는 아주 고령의 경우와 와우.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써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이런 경우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글루타치온이나 SOD처럼 내가 만드는 항산화 시스템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를 잘 활성화를 시킬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가벼운 운동, 뭐 좋은 음식, 충분한 수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지금부터 이제 얘기가 중요한데 이러한 항산화 성분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거든요.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항산화력만 놓고 보면 글루타치온이 압권이에요. 오. 글루타치온은 비타민C의 뭐 몇백 배 수준이 아니에요. 그걸 훨씬 넘어서는 수준에 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항산화 성분은 꼭 세다고만 좋은 건 아니고요. 고르게 섭취하는 게 좋아요. 왜요? 왜냐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요. 하나만 이게 제일 세니까 이걸 먹어야지 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고요. 다양하게 섭취를 함으로 인해서 역할을 서로 분담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라이코펜 같은 항산화제는 지용성 항산화제예요. 기름에 녹는 항산화제라고요. 퀘르세틴도 그래요. 퀘르세틴. 이 양파에 들어있는 것도. 그래서 얘들은 기름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좋고 우리 몸에서도 기름기가 많은 조직의 항산화를 담당해요. 오. 폴리페놀도 지용성이에요. 기름기예요. 그래서 폴리페놀, 라이코펜, 퀘르세틴 같은 이런 항산화제들은 가열을 해도 파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커피를 덮는 거예요. 양파를 볶고 토마토를 찌고 반면에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서 안토시아닌 이건 수용성이에요. 열 받으면 파괴돼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게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그 전체를 다 드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다양성을 가지고 이렇게 섭취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컨셉을 잡으셔야 되고 진짜 궁금해하셨던 글루타치온 얘기를 하면 글루타치온이 배곡주사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글루타치온의 원래 가장 주요 목적은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보통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얼굴이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고요. 간 기능이 안 좋지 않은 분들도 과로하거나 무리하면 얼굴이 어두워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네. 야, 얼굴이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다. 안색이 안 좋냐, 어둡냐. 그게 어떤 간 기능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글루타치온은 너무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빨리 회복시켜주면서 배곡주사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 글루타치온이 대사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 많이 들어보신 그 멜라닌 색소 있죠. 네. 그거의 합성을 차단해요. 오. 그래서 멜라닌 색소의 활성도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얼굴이 좀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이 얘기만 가지고도 꽤 긴 시간을 할 수 있는데 오늘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이물바 계속 시청해 주시면 글루타치온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글루타치온은 현재까지로서는 먹는 거는 효과가 매우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루타치온은 공기에 노출되는 순간 0.000001초 만에 파괴돼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글루타치온은 주사제만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다만 그러면 지금 먹는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건 효과가 그건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리포좀이라는 형태로 인해서 이제 그걸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시키고 흡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거를 근거를 가지고 하는 그 제품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물론 효과가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큰 기대는 안 하셔야 되고 또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비싸요? 비싸요. 만약에 이제 그런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뭐 정말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시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사 형태로 맞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글루타치온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운동, 가벼운 운동과 좋은 음식, 이 반사적인 이 표정이 충분한 먹는 걸로는 안 돼요? 또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글루타치온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3개가 있어요. 네. 그 3개의 아미노산, 이거 어려우니까 찾아보시고요. 네네. 그 3개의 아미노산을 충분히 섭취해주면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원료예요. 그게 원료고 그 다음에 셀레늄 같은 것들은 네네. 그거를 또 도와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글루타치온을 먹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찬성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효과가 아예 없다는 아니다. 그 리포좀 형태를 신뢰한다면 뭐 어느 정도의 흡수 가능성은 있겠다.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쪽이 결론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이 좀 더 발전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항산화의 개념도 이제 좀 아셨을 것 같고 항산화 이제 종류는 다양하거든요. 우리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시면 종류별로 나와요. 그러면 최대한 고르게 섭취할 수 있는 플래닝을 할 수 있으면 최고고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조금씩 드실 수 있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한 번에 왕창 먹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게 좋대 그래갖고 그냥 배부르게 드시는 건 효과 없고요. 운동을 아까 적당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꾸준히 소량씩을 섭취해 주시고 다만 너무 과로한 날 누군가가 너무 스트레스를 줘갖고 지금 막 너무 힘들어. 그럴 때는 더 챙겨 드시는 것들은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산화제는 우리가 노화를 막는 아주 좋은 방법인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다만 그런 원칙들을 좀 지키면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 네, 오늘 정말 제가 리포좀 그걸 샀었거든요. 글루타치온을. 네. 그거 되게 비싸죠? 네, 되게 비쌌어요. 그래도 큰맘 먹고 샀는데 별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좀 실망스럽지만 남은 약을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드시고 좀 알려주세요. 네. 네. 그래도 안 먹는 거 보단 낫겠죠. 네, 어떻게 좀 만족스러운. 네, 엄청 만족스럽고 네. 앞으로 어떻게 먹어야 될지 벌써 머리 계획이 세워집니다. 저는. 꼭 세포 노화를 꼭 막으시길. 저 깜짝 놀랐어요. 이물바가 정말 이렇게 내가 전문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있구나라고 오늘 더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오늘 약간 영어 단어들 많이 들어가지고 새롭네요. 마늘, 요즘 코딱지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진짜. 네, 오늘은 좀 이렇게 분자도 이런 것 좀 넣고 해야겠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사사로운 질문을 당당하게 물어봤던 이거 물어봐도 되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